안녕하세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오늘 채론이님의 집에서 찍으려고 했다가 요즘 또 코로나도 심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 또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밖에 공간을 좀 잡아서 촬영을 하도록 하죠. 원래 그러면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 살거든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오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도. 컴퓨터도 옮기면 그냥 사무실인 거죠? 그쵸. 오늘 그러면 육아맘? 워킹맘인가요? 네. 워킹맘 맞죠? 네. 네, 워킹맘. 네, 오늘 채론이님 모시고 워킹맘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 일단 이동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촬영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 이거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8살, 5살 아이 둘 키우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아이들 유치원 간 시간이나 네. 학교 간 시간에 이제 짬짬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처음부터 네. 집에서 시작했고 네. 지금도 계속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집이 사무실인 거예요? 네, 집이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거 딱딱 지켜서 하세요? 네, 저는 아이들이 이제 9시 네네. 15분이면 딱 가거든요. 네. 15분에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4시까지는 거의 컴퓨터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애들 이제 등원할 때는 같이 가주시고 네, 같이 갔다가 네.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일을 시작하시고 근데 나만의 사무실이 이제 집에서 딱 펼쳐지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럼 처음에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육아맘들도 많거든요. 네, 엄청 맞죠? 많아요. 많죠. 네, 아는 많아요. 지인분들도 있으시고. 네. 근데 그 육아맘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아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 채론이님이 육아하면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요, 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바로 주부가 됐고요. 네네.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이제 육아만 하면서 거의 8년, 9년째 육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그러면 8년째 전업주부. 전업주부였어요? 네. 8년 동안 전업주부 하면 제 생각에는 원래 따로 돈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사실 이제 네네.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갈증을 좀 느끼고 있어서 네네. 한 2년 전에 네. 코로나 되게 심각해지면서 그쵸, 맞아요. 네네. 그 직업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직장에 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자격증을 좀 하나를 땄어요. 직업 상담사 네, 같은 직업 거 상담사 그런 거?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그쪽으로 이제 취직을 좀 해볼까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9시, 6시 꼭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 그럼- 어디 사무실이 있나요? 네,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무실로 이제 들어가야 하니까. 네네네. 그럼 직장 같은 경우는 못해도 9시, 6시는 지켜야 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는 동안에는 제가 아이를 케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져가지고 다시 그냥 전업주부. 전업주부를 하다가 그러면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긴 한데 처음에 얼마 벌겠다 뭐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는 딱 고정 네. 100만 원을 딱 벌고 싶었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아이들 학원비도 좀 내고 저한테도 좀 투자하고 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딱 벌고 싶었죠. 처음에 100만 원. 목표. 목표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저는 한 5개월 음. 정도 됐고 네.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강의에서 넘어가면서 그 한 달을 네. 쉰 거 빼면 한 4개월 4개월 정도? 네. 100만 원 달성하셨나요? 그럼요. 첫 달부터 네네. 첫 달부터 100만 원 나왔어요. 첫 달부터 네. 사실 100만 원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첫 달에 한 100만 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1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한 4개월인데 네. 지난달 성과는 좀 어땠어요? 매출액은 1,600만 원 네네. 정도고 순수익은 640만 원. 어떻게 진짜 많이 되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죠, 순이익이? 사실 제가 대형권을 하나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퍽 뛴 상황이거든요. 네. 네네. 제가 어쨌든 여기 촬영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오늘 이렇게 매출이랑 순이익을 공개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육아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노하우 같은 것들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그 대형 물건들이 어떤 상품이에요, 대략적으로? 그 트럭에 쓰는 부품 같은 건데 네네. 처음에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네네. 이제 한 개, 2개 정도를 샘플 받아보고 싶다라고 아, 하셨는데 네네. 샘플의 말에 이제 탁 꽂힌 거예요. 네. 큰 건이다 네, 생각하시나요? 단가가 굉장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전화를 이제 바로 드려서 네. 샘플 하시면 많이 구매하시는 예정이시냐, 음. 이제 마음에 들면 제품이 근데 대량 하시냐, 그래서 당연하다 네네. 이러면서 사실 대량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네네네. 대량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샘플을 받아보셨는데 너무 만족하시고 음. 대량을 한번 좀 같이 해보자, 어. 잘해보자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전화로 다 하셨네요? 네, 그럼요. 전화로 다. 전화로 다 하셨고, 네. 그러면 그 상품이 뭐 트랙에 뭐 고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상품을 평소에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그 사장님이 뭐 이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대답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뭐 물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요? 물건은 이미 사장님이 알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상황이라 네. 제가 사실 물건을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그리고 AS 뭐 반품 이런 거 저 도와드릴 수 없다. 네, 네, 네. 가능하시냐고 했는데 전혀 자기가 알고 있는 제품이시니까 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물건 이제 좀 받아보고 싶다. 음. 이렇게 하셔서 진행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게 이제 그분이 많이 사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 한 명이 얼마나 사갔어요? 개수는 많지 않거든요. 120개? 네네네. 근데 단가가 최저 10만 원부터 우와, 최대 한 개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총 액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와, 진짜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죠. 아. 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큰 상품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할 때 원래 이제 구매 대행하는 분들이 보통 물건 하나하나씩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큰 물건을 통관이나 배송시키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전혀 모르니까 네네. 사실 그걸 받자마자 이제 배대지 사장님한테 네네. 뭐 이런 건들이 가능하냐 네. 이런데 사실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네네. CBM? 네, 맞아요. 전혀 그런 것도 네네네. 모르고 네. LCL 통관해야 한다. 네네. 그러면은 LCL이 뭔가요? 이러면 또 그거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네. 이제 또 저도 신뢰가 생기고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대지 사장님한테 그건 다 맡긴 것 같은데. 맞죠. 지금도 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시죠? 네, 전혀 몰라요. 맞아요.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물건을 배송할 때 뭐 사업자 통관, LCL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네. 그냥 그때그때 주문 들어오면 이용하는 배대지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네. 대부분 뭐 이 해결이 정도면 돼요. 네. 해결이 되죠. 네. 금액이 얼마입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통관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건을 네. 파는데. 네네네. 맞죠. 자신감? 자신감. 네. 그냥 되나요? 들어오면 해결시키려고 네. 하는 그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다시 초반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8년 정도 이렇게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이제 나도 한 100만 원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게 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강의료가 비싸지 않았거든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클래스톡 들어갈 때 그 강의료가 비싸지 않았어요. 요즘 막 헬스장도 막 30만 원, 필라테스 100만 원 이런 느낌인데 네. 그 돈을 이제 저한테 좀 투자를 해보자. 네네. 그러니까 지식을 어차피 쌓는 거니까 네네. 거기다 투자를 해보자 하고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깨알같이 네네네. 재밌고 사실 네. 재밌고 네. 그리고 이제 미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수행하는데 막 성취감도 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구매 대행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통 우리가 돈을 벌려면 막 장사할 때는 상가도 뭐 네네네. 보증금 몇천 들고 하잖아요. 치킨집 할 때도 저는 보증금 예를 들면 3천 그리고 월세 180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게 500 정도였거든요. 네. 처음에 이 구매 대행 할 때 자본금 얼마 두고 시작하셨어요? 자본금은 사실 컴퓨터는 있었고요. 집에 있었고요. 강의료는 이제 저한테 투자한 거고 네네. 뭐 없는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네. 전기세? 전기세, 네. 그리고 노동력. 네네. 약간의 시간? 시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무자본으로 바로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인 것 바로 같긴 할 해요. 수 있어요. 맞죠? 네. 네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물건 팔고 하면 전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주문 처리할 때 소비자한테 이렇게 배송 빨리 안 오냐 이렇게 막 네네네. 쪼오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네. 화가 많으신 분들도 네, 있고. 맞아요. 네, 전화 맞아요. 밤 저녁에도 전화 오는 네, 분들 맞아요. 많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초보자 때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초보 때는 진짜 저도 전화를 받으면 막 네. 손이 떨리고 네. 막 끊고서도 그 감정이 전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 아이한테도 그 감정이 전달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CS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CS의 시간에 소비가 되니까 그냥 털어버리는 느낌으로 반품해주세요. 그럼 반품. 네. 환불해주세요. 환불. 끝. 네.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전화 오고 이러면은 진짜 너무 네, 맞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죠. 네, 맞아요. 네.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돈이 조금 정산이 좀 되면 네네네. 좀 금융 치료가 조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금융 마사지. 네네네. 약간 그래서 네. 좀 단계를 좀 넘어가는. 네. 그래 좀 참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딱 이 구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랑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1, 200 정도 벌리더라도 나 이거 진짜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금방 여기 채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뭐 물건 반품 환불 못 받을까봐 화내는 맞아요. 거거든요. 빨리. 네. 빨리 그냥 맞아요, 해주면 맞아요. 그 화가 가라앉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건을 한 건 한 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죠? 네. 그 부분 좀 공감하시나요? 네, 엄청 공감하죠. 그래서 네. 저는 아예 네, 통일님 네. 유튜브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를 리스크 비용으로 그냥 아예 감안을 하고 네. 그냥 반품을 그 비용에서 다 까버리는 느낌으로 가니까 네. 사실 제 순수익에서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매출에서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냥 환불해드리고 반품해드리고 사실 그 물건을 반품을 받아도 제가 사용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반품해드리고 환불해드리고 이러는 게 네. 서로에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파는 상품을 들고 와봤자 어떻게 쓸 수가 쓸 없잖아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소비자에게 공짜로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네, 거죠. 맞아요. 네.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반값 해준다 해도 엄청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상품 올리고 우리가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렇게 CS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버는 거면 육아맘 집에서 이 정도 벌면 너무 저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먼저 뵙자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초청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 집에서 좀 반응이 어때요? 되게 좋죠. 일단 제가 너무 즐기고 네네네.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네. 확실히 에너지도 좀 달라지고요. 음. 책임이 가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 공동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저도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고 네. 좀 남편을 도와줄 수 있고 아이들도 조금 더 넉넉한 사교육을 좀 할 수 있고 좀 자신감이 엄청 생기죠. 그러면 가족들끼리도 좀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럼요. 맨날 애기만 키우고 네네. 막 육아에 맞아.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맞이를 하다가 그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네. 뭐 이런 걸 하니까 좋죠. 저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어쨌든 똑같이 시간은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를 보내는 시간. 네네네네. 그럼 예를 들면 애들 이제 등교시키고 시간 남을 때는 원래는 뭐 하셨어요? 거의 쉬거나 네. 아니면 그러게요. 뭘 청소하거나 청소하거나 청소하고 네. 집 정리하고 네.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썼죠. 집안일을 할 게 많은 네, 집안일 편이잖아요. 할 게 많죠. 제 맞아요. 와이프도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항상 쉬지 않아요. 청소를 그럼요. 계속 거의 몇 닦- 시간을 하더라고요. 닦고 치우고 네. 저녁 준비해놓고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시간 보냈는데 지금은 완전 시간이 완전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럼 스스로 지금 돈을 이렇게 벌고 계시는데 이거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한 10년 전, 11년 전이거든요. 제가 25살 이럴 네. 때는 급여가 사실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버는 게 그래서 노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매출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네. 한 3-4배 정도를 그쵸. 네. 집에서 네. 출퇴근 없이 집에서 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네. 이 내용을 그때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봤다. 네네네네. 그런 했죠. 친구들인데.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네네네. 하자. 네. 나 진짜 너한테 추천한다. 네. 그 친구도 CS를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요.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상담사 이런 네, 거? 상담사 같은 걸 네. 하고 있어서 하자 너한테 딱이다 이랬는데 혹시 그게 다단계 아니냐 네네. 아니면 그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친구가 네. 갔다 와서 혹시 내가 이 물건을 팔면 너한테 뭐 떨어지는 게 네네네. 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이라기보다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죠. 네네네 솔직히 야, 요즘 그렇게 버는 말이 게 안 있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벌면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요. 맞죠?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일반적인 물건 파는 거긴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친구분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좀 만들어야 될까요? 육아맘이라고 가정을 육아맘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등원 시간은 다 똑같을 거예요. 네. 9시 그리고 하원 시간도 4시 이렇게 거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사실 저는 오전에는 9시에서 12시 사이까지는 주문 처리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제 중간에 아이가 이제 학교하거든요. 네네. 근데 학원 잠깐 데려다 주고 다시 앉았을 때는 이제 소싱을 하거든요. 네네네. 상품을 이제 소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품을 네, 팔지 쫙 팔찌를 정리를 하는 거죠. 1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네네. 사실 그 시간이 제일 좀 반짝이는 시간이거든요. 중요한 시간. 네, 집중을 좀 해야 하고 네. 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냥 똑같은
똑같아요. 그냥 아이들 케어하고 그러면 이제 9시 10시면 이제 아이들이 잠이 들면 네. 10시부터 한 새벽 1시 2시까지는 오. 업로드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 네. 시간 좀 잔잔하면서 네네. 이제 업로드하기 딱 좋은 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새벽까지 하면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게 즐기면 네. 하나도 안 힘들고 진짜요? 네, 재밌고 초반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네네. 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실 내 제품을 내가 막 올리니까 네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그냥 네, 재밌어 재밌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정도 시간 투자하면 사실 100만 원을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1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니까 넘죠. 그냥 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도 안 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좀 하다가 예를 들면은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점 발생하죠. 네, 하다 보면 뭐 고객한테 욕 먹기도 하고 네. 물건 어떤 거 팔아야 될지 막 머리 끙끙 싸매기도 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또 힘들 때도 있고. 힘들죠. 네. 근데 이게 회사에 있는 것보다 시간을 당연히 개인 사업하는데 더 정성 들여야 되는 거고. 네, 네. 그걸 좀 즐기니까 좀 덜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최소한 내가 월급 정도 벌려면 이 정도 노력은 쏟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상품 아까 소싱하는 거를 오후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상품을 팔길래 이렇게 4개월 만에 이 정도로 올라왔는지도 좀 궁금한데 모든 걸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네. 한 가지 정도만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전하게 5, 600 버는 루틴 이런 거를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건을 3시간 만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잖아요.